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9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군산과 어청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군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가 낡고 규모도 작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새 여객선으로 교체되면서 여객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포대첩은 고려 말기 외구 토벌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항 연구소가 18일 진포대첩의 전장지로서 익산 웅포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익산웅포 진포대첩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진포대첩의 배경과 외구의 침입 양상,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 콘텐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4명으로 누적 40만 9,0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011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사망자는 28명이 늘어 3,215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2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시의 한 목욕탕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완주 5명, 익산 2명, 군산 1명 등입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5,87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6으로 어제보다 1.17보다 낮아졌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코로나19 관련 병상 가동률은 56%, 감염병 전담병원은 65%를 넘어서 잔여 병상 수가 1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5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5일 안에 병상이 동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전북대 병원과 중증 병상 확충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웅포 관광지가 2,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됩니다. 시는 어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계획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1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S1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되면 웅포관광지 3지구 2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4년 동안 2,400억 원을 투입해 레저 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S1건설은 이번 공모에서 숙박시설과 명품관, 글램핑장, 워터파크, 드리프트 서킷, 테니스장이 포함된 운동시설과 근린 생활시설 등 문화와 레저, 쉼이 어우러진 관광 거점 조성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 89명은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을 발의하고 특별 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방 소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별지역에는 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창업과 기업 활동의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군산과 어청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군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가 낡고 규모도 작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새 여객선으로 교체되면서 여객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과 어청도를 이어주는 새 여객선이 군산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고속 항해 기능을 갖춰 취향식에 참관한 주민들의 기대를 자아냅니다.
전에는 자재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차도선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청도로 오가던 노후 여객선을 대체하는 신규 여객선이 어청카 회리호입니다. 121톤 규모이던 기존 선박보다 168톤이 커지면서 한 번에 194명을 수송할 수 있고 1톤 화물차 넉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화물 운송도 가능하고 주민들 교통에도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청 카페리오의 특징은 속력을 최대한 높여서 운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를 도입해서 건조한 차도선입니다. 여객선은 거센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횡동요 저감 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1시간에 20.5노트로 항해 2시간 40분 걸리던 운항이 1시간 40분으로 1시간가량 단축되고 하루 한 차례 운항에서 2차례로 늘어납니다. 60억 원이 투입된 어청카 회리호는 쾌적한 여객실 구조를 갖추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유리창을 설치했으며 20일부터 곧바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런 어청도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게 만들고 해서 우리 어청도의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객선이었습니다. 20년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민선 7기 취임하면서부터 줄기차게 해수부 쫓아다녔습니다. 군산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4월 새 여객선으로 서해낙조 노을관광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해수청은 군산과 연도, 어청도를 경유했던 항로를 연도와 어청도로 각각 나눠 직항로로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섬이라는 뜻을 가진 어청도. 항로가 보강되면서 주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15명인 예산조정소위원회 도내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SOC나 신산업 선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굴해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번 공약으로 전북을 수소산업의 메카로 선점하기 위해 그린 수소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혁신도시 완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과 강원을 묶는 신수도권 전략과 전북을 단일 권역으로 하는 교통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항이 개항 123년 만에 처음으로 화물 처리 2천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군산항이 취급한 화물 실적은 1,560만 6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 평균 173만 톤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2천만 톤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화물 실적이 높은 이유는 차량과 부품이 올 들어 339만 톤을 기록하는 등 급상승하면서 화물 처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익산시가 구도심 영세 상인들의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상가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또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상가 지속 공급 대책 마련과
이해관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절차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한 내용을 보강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폐 수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주변 경관과 농지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50m 이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포대첩은 고려 말기 왜구 토벌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인데요.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어제 진포대첩의 전장지로서 익산 웅포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진포대첩의 배경과 왜구의 침입 양상, 또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 문화 콘텐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원광대 숭산기념관. 18일 진포대첩의 전장지인 익산 웅포의 가치를 조명하는 익산 웅포 진포대첩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진포대첩은 익산을 중심으로 고려 말기 왜구 토벌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진포대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진포 지역이 어디냐라든지 하는 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있어서 중세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결국 이 지역민 혹은 젊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제1부에서는 진포대첩 전반적인 전개 상황을 검토한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유역 침입과 고려의 대응 양상이 다뤄졌습니다. 고려 사전료에 따르면 수만 명의 왜구가 탄 500척에 달하는 왜선이 침략했고 금강 하구에 위치한 진포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장군과 100척에 달하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최무선 장군의 화포로 왜구를 막아냈습니다. 왜구들이 이 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포가 뚫리게 되면 금강유역 전체 그리고 위에 있는 상류 지역까지 약탈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진포 지역의 덕성창을 통해 살펴본 조선 태종대 조은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덕성창은 현재의 웅포 고창리에 위치하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인 조은창으로 나주의 영산창과 영광의 법성창과 함께 전라도 3대 도창이었습니다. 조선 태종이 경상도 지역의 해운을 통한 조은을 포기하는 대신 전라도 도창에서 조세를 모두 수은, 배로 수송하도록 하며 국고곡을 기존 2만 석에서 415만 석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지역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진포대첩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 콘텐츠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금강에서 배를 타고 진포대첩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군산, 서천, 익산의 격전지 일대를 둘러보는 등 진포대첩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주장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진포대첩은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적에는 국외라든지 그 바깥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과 같이 이어지는 접점이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포대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포대첩 전장지 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동사업과 이익을 마을로 환원하는 마을 자치연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농촌 마을을 살리는 마을 자치연금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마을 자치연금 기본 모델을 확립하고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소 설치 운영을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수익 사업으로 마을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하는 익산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남은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진보당 군산지역위원회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해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시는 행안부의 재정 분석 결과 군산의 순세계 잉여금 비율은 2.87%로 지자체 평균 6.4%보다 낮고 이 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보당은 최근 지난해 군산시가 쓰지 않고 묵힌 돈 673억 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시민 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근로청년수당과 관련해 청년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청년수당이 지원되는 3년 동안 현재 회사를 그만둘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익산 인화동 구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는 13억 원을 들여 구시장에 연면적 894제곱미터, 주차면수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구시장 상인회가 맡고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구시장은 시장 이용객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고 2차선의 좁은 도로폭으로 교통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차례 치른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마다 실제로 느끼는 난이도가 달라 가채점 결과가 나와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중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의 한 시험장에서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수험생이 퇴실 조치됐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한편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군산의 한 수험생은 응시 기준 위반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있지만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는 8,360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6,901건은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80% 이상은 부모로 집계됐으며 시설 종사자는 5%를 차지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격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도내에서 300명에 가까운 폭력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공공장소 폭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9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하고 공모집행 방해 사범은 2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167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영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처음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 년간 전북의 정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일당 독주였다며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출마 의사를 밝힌 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안호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재선인 송하진 지사는 3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전시회를 다음 달 8일까지 전라 감영에서 엽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악기장 고수환, 오칠장 의이식, 단청장 신우순 등 20명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만든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편 내년 2월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예능 분야 무형문화재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국가직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 특강을 3차례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면접 특강은 일반 행정과 세무, 보건 등의 직렬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9개 학교 1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춤형 면접 특강은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최종 실전 모의 면접은 다음 달 2일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오프라인 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정책 홍보관 등 75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시는 다양한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이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늘 기념식을 열고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기념식은 이웃사랑 유공자 표창과 연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촛불 점화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250가구에 연탄 6만 5천 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된 연탄 보일러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관은 해마다 불우이웃과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소나무류 취급업체인 조경업과 목가공업체 등 105곳과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 인화동 주민들이 근대 문화유산들을 기반으로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의 제도약을 위해 사드락 솜리마실축제를 열었습니다. 인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인화동 일원에서 상생상회 특설무대와 상생마당을 개최합니다. 사람의 숨결, 인화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물놀이와 국악 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 행사와 주민 노래자랑, 한복 패션쇼 등이 열립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이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살 청춘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남성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살 인문학, 코칭 리더십, 슬기로운 의사소통과 이미지 메이킹 등 5개 강좌로 이뤄집니다. 조동용 도의원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동용 의원은 조례와 5분 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운영과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촉구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선화 라이온스 클럽이 익산시 드림스타트를 방문해 생수 400개와 라면 30박스 등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기계공업고등학교가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연탄 5,000장을 전달했고 주식회사 금호로지스도 연탄 2,000장을 직접 배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